마음을 챙겨봐. 안녕하세요. 네 마음을 챙겨봐 배지석입니다. 오늘 첫 방송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네, 함께하는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을 처음 지어봤는데 제가 어렸을 때 미스 차밍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미세스 차밍으로 네,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래알이라고 그걸 또 아니. 대본을 써오셨어요. 가명을 쓰고 그러니까요. 그 가명을 쓰고 있고 저는 10년차 직장인이고 직장인인 동시에 최근에 약간 불안함을 알게 된 어른이라고 좀 표현을 해볼게요. 네. 어른이. 네, 어른이. 저는 많이 좀 했는데. 엄청나게 밝고 즐겁게 사는 성격인데 은근히 겁도 많고 걱정도 되게 많은 성격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구석에서 몰래 그 탑을 쌓아오던 제 걱정들이 어느 날 공황이라는 아이를 만나서 한번 폭발을 했어요. 네. 예.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불안한 마음을 폭발도 좀 하셨어요. 살고 있는데 네. 다행인 거는 그래도 음. 꽤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런 마음 챙김을 통해서 혹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기네요. 감사합니다. 예, 엄청 깁니다. 그래서 예, 너무 반갑습니다. 별명이 저도 별명이 더 하고 뭐였죠? 싶은 별명 거 까먹었어요. 예, 별명이 어떻게 뭐였죠? 되신다고 그랬죠? 모래알이요. 아, 모래알. 네. 네. 우리 차밍님. 우리 네. 니맘 챙김에서 일단은 우리 모래알님께서는 직딩을 맡고 계시죠? 네. 네, 우리 모래알님께서는 불안한 직딩. 직장인으로 예, 하겠습니다. 불안한 직장인, 불안한 직딩을 맡고 계십니다. 네. 예, 그다음 소개.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입니다. 네, 루카. 저는 직장 생활을 한 지 한 26년 차 되는 직딩이고요. 네. 제가 하는 분야는 IT 쪽에서 일을 쭉 해왔습니다. 예, 목소리 잘 안 들리시니까 약간 가까이 대시고 예, 잘 네. 낮으셔서. 네. 나름 공대생 공수운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네. 제가 명상을 관심이 갖게 된 이유는 차차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네, 네. 명상을 그래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네. 처음에 다가갔고요. 이런 네. 것들을 같이 한번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루카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니밤 챙김에서 우리 뭐 방송 이름을 줄여서 니밤 챙김이라 해도 네, 되겠죠? 니밤 예, 챙김 니밤 좋네요. 챙김에서 저는 이제 스타트업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더 지나시면 돈 되는 이야기, 뭐 재무설계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에 관계되는 니밤 챙김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드릴 수 있는 다마라고 합니다. 예. 네, 다만님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막상 저는 이름만 얘기했네요. 네. 네. 저는 이제 우리 네 마음을 챙겨봐에서 그 마인드온이라는 별명을 하나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마인드 합니다. 온. 아, 예. 네. 켜지는 거죠? 네, 마음이. 마인드온은 말 그대로 내 네. 마음을 스스로 선택한다라는 네, 네. 뜻이고요. 네. 저는 이제 하고 있는 일이 이제 심리학 전문가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 지금 이 그렇군요. 지금 네.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네. 마음 챙김을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도대체 이 마음 그러니까, 챙김이 예. 뭔지 뭡니까 도대체 짧게 네.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짧게 조금 있다면. 소개를 해주신다면 좀 뭘까요? 네. 지금 이제 얘기한 거로 거의 다 나왔는데요. 네. 이게 학술적 용어입니까? 마음 마음 챙김이라는 거죠. 챙김이 음. 네 학술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저는 학술적으로 접했기 때문에 네. 학술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가만도 근데 기시잖아요. 요즘에 이제 네 요즘에는 네. 이제 정말 많이 대중화가 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 네. 또 비수용하시네. 네. 아 계속하세요. 죄송해요. 아닙니다. 계속하세요. 저 말하는데 자꾸 말 시키지 마세요. 계속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할 사람한테 해야지. 아 이거 네 참. 다시 그래서 죄송해요. 네, 못 아 들어서 괜찮습니다. 아 죄송해요. 계속하십시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도 잘하고 마음 있어요. 챙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네. 지금 좀 이따 계속- 다시 녹화하고 계속 들어봐야 기다리고 돼. 있거든요 지금. 아까 얘기 계속 생각이 나왔는데. 자, 그래서 자, 학술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마음 챙김을 정의를 존카바찐 박사님이 하신 정의를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여기에서 비판단적으로 음. 알아차림하는 것. 다 들어갔나? 판단하지 않고 네. 그냥 이렇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거. 네. 그거죠. 그렇구나. 아, 내 마음이 이렇구나. 네. 우리 루카님은 네. 이렇게 어떤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마음 챙김을 이렇게 경험을 시작을 하셨는데 네. 또 궁금한 거는 우리 차맹님, 네. 네 차맹님은 좀 어떻게 해서 만나셨나요? 거의 트라우마적인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음. 트라우마.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상사랑 트러블이 있었고 그거를 잘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 직장을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충격에 빠졌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꼭 남들은 다 하는 거를 저만 못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자존감이 많이 바닥에 떨어졌었어요. 지금 얘기하면서도 뭔가 좀 이게 약간 가라앉는 올라- 느낌이 그때 드네요. 기분을 그대로 네. 올리시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폭발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마음 챙긴 공부를 2011년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한 6년 정도 됐죠. 아, 그런데 네. 그러셨네요. 네, 그동안에 정말 마음 챙김을 아, 울지 마시고요. 네. 너무너무 저희 삶에서 음. 전환점이 되어준 계기가 마음 챙김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네. 지금 아기 엄마시잖아요. 지금 네. 아기가 맞아요. 몇 개월이죠? 아기 지금 이제 31개월입니다. 네. 와. 그 아기 키우시면서 혹시 마음 챙기가 연관되는 것들을 이제 앞으로 많이 얘기해 주실 텐데 어떠신가요? 좀 그 부분에서. 어떠냐니요? 아니 뭐 저한테 엄마로서 폭발하지 마시고요. 왜 갑자기 여기서 엄마로서 폭발을? 어떨 때 좀 마음 챙김이 좀 이렇게 필요하다 네.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엄마들 지금 되게 답답해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요. 네. 아마 네. 순간순간이 답답함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라가 치밀거나 아. 이러는 경험들을 아마 그렇죠. 안 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다 하신다고 봐도 네. 무방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마음 챙김으로써 다스리는 방법을 알 수 있다. 네, 네, 네. 앞으로 많이 알려주실 거죠? 네, 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네. 저도 아내가 요즘에 육아 네. 스트레스가 좀 많은데 네. 우리 찰맹님께서 그런 어떤 팁들을 네. 좀 알려주시면 좀 네. 이렇게 공감되거나 동의되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저도 100% 동감을 하는데 저는 이미 애가 이제 대학교를 올해 갔거든요. 아. 우와. 근데 네. 지금 애가 그렇게 깜놀했습니다. 깜놀. 세상에. 오. 네. 예. 컸음에도 불구하고 음. 애가 아주 어렸을 때예요. 아마 제 기억에 애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네. 제가 그 마음 챙김을 그때는 모를 때였는데 애한테 화를 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화를 냈던 게 애한테뿐만이 상처가 아니라 저한테 너무 깊은 상처가 남았어요. 그렇죠. 네. 너무너무 깊은 상처가 남아서 네. 그게 불과 6개월 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애한테 솔직히 얘기를 하면서 그때 네. 엄마가 이랬었는데 아직도 엄마 너한테 미안하다. 네. 네. 근데 제가 그때 마음 챙김을 알았더라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애를 키우시는 분들이 마음 챙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네. 너무너무 동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게 단순히 뭐 네. 그 엄마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을 같이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워크맘으로서 이게 마음 챙김이란 게 네. 진짜 네.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아기는 이제 한 48개월 조금 넘었는데요. 네. 보기보다 애기 어리죠. 음. 네. 그런가요? 미안합니다. 네, 보기보다 어려서. 네. 아, 좀- 본인 보고 어리시다고. 이게 화면이 아니, 보이는 제가 경우에는 절대로 알수 저는 있는데. 잘 알고 있어요. 네. 네, 화면이 나가기 네. 때문에 네. 네, 갑자기 얼굴 빨개지네요. 농담입니다. 네. 그 기간을 지나오면서 얼마나 우리 집사람이 대단한가 이런 걸 느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 다마님은 어떻게 마음 챙김을 시작하게 저요? 되신 네, 거예요? 그걸 보고 하죠, 그냥.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예, 그렇죠. 예, 많이 느낍니다, 진짜. 옆에서 부처가 있는 것 같아서. 예. 그러면 이젠 그 아내 그리고 네.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네.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마음 챙김을 좀 알게 되셨다고 네, 했고 네, 네. 또 주로 하시는 일이 스타트업이나 또 네, 네. 엑셀레이터 역할을 하시는데 저한테 바로 쑥 넘어오는 건가요? 그럼요. 네. 좀 뭐 넘어온 어떻게 김에 해서- 얘기를 하시죠. 저는 원래 네. 예전에 이제 재무 설계에 대한 부분을 강의를 먼저 하면서 제일 크게 느꼈던 게 뭐냐면 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측은하다 느낀 거는 꿈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꿈을 좀 찾아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꿈이란 것이 너무나 자본에 한정돼 있고 뭐 네. 건물주가 되는 거. 네, 다 꿈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좀 그것이 아닌 진정 자기가 이 세상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은 결국은 내 마음속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계속 연구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뭐 세미나를 할 때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스타트업 관련된 이제 그 투자 쪽으로 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스타트업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네. 네. 예, 스타트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꿈이 없어요. 왜 스타트업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네. 뭐 이렇게 얘기가 가니까 사실 스타트업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창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창업이라는 개념보다는 좀 더 다른 개념인데 네. 그런 좀 가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꿈을 좀 찾으려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마음 챙김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제 그런 스타트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스트레스 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 챙김을 해야 되죠. 예,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사투리 비슷하게 나와서 예, 그런 방향에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섞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그렇게 해서 특히 이제 뭐 창업이라든지 또 네. 스타트업이라든지 결국에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그렇죠. 네. 요즘에는 직장인이 이젠 좀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네. 욕구가 있어서 네. 직장인을 다니는 입장, 우리 모래알님께서 그런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직장인에 있어서 마음 챙김이 왜 필요한지. 자꾸 직장 얘기하니까 지금 갑자기 확 올라오신 것 같아요. 아, 직장이요? 네, 네. 직장에서도 그런 일 생기는 경우 굉장히 많죠. 네. 뭐 제가 생각했을 때 불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좀 이제 부당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네. 일들을 맡게 된다거나 이제 뭐 그럴 때는 이제 마음 챙김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스트레스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마음 챙김을 하는 게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지금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좀 네. 말씀하시는 게 조금 조심스러울 것 같긴 해요. 아, 네. 아니 회사가 어딘지 말씀을 안 드렸으니까. 네. 본명도 얘기 안 했잖아요. 말하다 우리. 보면 자연스럽게. 네. 혹시 목소리 듣고 알려나? 아직까지는 시청률이 그리 높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좀 앞으로도 직장인 입장에서 마음챙김이 왜 필요한지 네, 조금 더 다양한 측면에서 좀 얘기해 주시길 좀 네.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마음오님은 왜 마음 챙김을 저 하게 마음오님 됐는지. 아니고요, 마인드온. 마인드온. 한국말을 너무 좋아하셔. 네, 전 마인드온인데요. 네. 그 저는 이제 마음 챙김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제 저는 이제 심리 치료를 하는 사람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 치료사가 자기 마음을 잘 알아야만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잘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혼란스러워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 그러겠네요. 마음을 잘 도와주겠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저는 우연찮게 그 덕성여자대학교 김정우 교수님을 만나면서 마음 챙김을 직접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심리치료사가 자기 마음을 잘 돌보는 것, 그 방법이 마음 챙김으로 자기 마음이 현재 상태 어떤 상태인지를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게끔 하고 제 삶을 잘 돌보게끔 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마음 챙김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삶을 돌보는 거군요. 네. 네. 그러면 또 제가 여쭈고 싶은 게 네. 마음 챙김을 하고 나니까 이제 네. 인생에서 정말 나한테 이 마음 챙김을 하니까 이거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 네.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또 궁금해졌어요. 그 최근에 네. 그 아내가 병원을 갔어요. 그러니까 음. 한 4일 전이죠. 4일 전에 네. 일을 끝내고 아내가 일을 끝내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아내가 성격이 되게 유쾌하고 활달하고 뭔가 이렇게 아픈 기억이 없는데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평상시 같았으면 제가 왜 그래 밥 먹으러 가자 밥을 안 먹어서 그래라고 그냥 넘길 수 있는데 그때 따라 아내 눈을 보고 아내 목소리 떨림이나 그런 걸 주의 깊게 네. 제가 바라봤는데 막상 이제 응급실에 가서 병원에 가니까 그 심한 편두통 증상이 돼요. 근데 그게 저 경험. 네 그게 심각하면 구토도 나고 네, 네. 오한도 되고 네. 굉장히 이제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뭐랄까요 뇌 질환과 네. 이어질 수 있는 네. 아주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해서 네. 병원에서 거의 10시간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별일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멀쩡해요. 예, 예, 멀쩡한데 다행이네요. 다행인데 그것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제가 그때 무엇인가 욕구나 상대방의 욕구나 저의 욕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네. 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혹시 뭐 외박하셨거나 이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저는 맨날 집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예. 편두통 말씀하셔서 그런데 저도 네. 초등학교 때 그 심각한 편두통 증상이 있었어요. 저는 네네. 초등학교 때 이제 월요일만 되면 월요병처럼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안 한쪽이 이렇게 보여요? 하얗게 오. 돼가지고 시야가 가려지는 거예요. 네. 안 보여가지고 막 어지러지 하는데 그게 이제 월요일마다 지속이 되니까 네. 눈이 또 안 보이네. 이제 좀 있으면 토하겠네. 이렇게 돼가지고 저는 그 월요일마다 조퇴를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엄청 그게 왜 그런 거였냐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삐삐삐 뭐 영어 네. 이거 이제 집에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와가지고 하는 그런 수업들을 과외. 했었는데 과외는 아니고 이제 네. 되게 애기들 많이 하는 학습지. 학습지. 예. 땡땡 학습. 네, 땡땡땡 학습. 네. 두 분 반말하지 마시고요. 네. 친구가 아는데 반말하지 네, 마시고요. 네. 방송입니다. 순간적으로 네. 있네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선생님이 월요일마다 오셨는데 네. 저도 하고 제 동생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동생이랑 저를 막 비교하면서 막 얘기를 했던 금수저네.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엄청 그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병원 가가지고 막 MRI도 찍고 막 CT 촬영하고 그런데 결과는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는 알고 보니까 그냥 스트레스성 스트레스성. 편두통이다 네. 네. 이러고 끝났는데 진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마음 챙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편두통의 증상이 네, 막상 교감신경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교감신경이랑은 심장이 빨리 뛰고 안구는 확장되고 그런 상태인데 심장은 빨리 뛰는데 피는 빨리빨리 교환시켜야 하는데 혈관의 폭은 좁아진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한쪽 눈이 안 보이는 네, 증상 네네. 그리고 뒷목이 땡기는 증상 네. 또는 구토한 증상이 일어난대요. 네. 이게 마음 챙김이 거의 뭐 의학적으로까지 이렇게 넘어가겠군요.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스트레스와는 굉장히 많은 연결이 네. 될 것 같아요. 이 마음 챙김이. 주로 평소에 이제 눈이 뻘겋다든가 핏줄이 좀 터지는 사람들이 이런 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데 스타트업 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럼요. 과업이 네, 그만큼 네. 많이 주어지시니까. 그 정도로 스트레스 많이 받죠. 돈이 네. 없으니까. 네. 예, 돈이 없는데 뭔가를 해야 되니까. 음, 예. 그런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마음 챙김이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마음 챙김이 참 좋다라는 얘기가 이제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스트레스를 마음 챙김을 하는데 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느냐의 그 접점을 못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음. 경험을 해본 결과로는 그런 것 같아요. 마음 챙김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상당히 깊은 릴렉스의 효과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완의 효과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건 어떠한 면에서든 마음이든 몸의 긴장 상태인 거고요. 네. 아주 짧게라도 이완을 시켜서 그 긴장 상태를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스트레스에 마음 챙김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네. 이완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나와 있는데 그거랑 또 마음챙김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마음챙김이 좀 더 인지적인 것들도 네. 포함을 하고 있어서 네. 이제 비판단적으로 어떤 거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판단이라는 거의 효과도 엄청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저 자신에 대한 비판단, 남에 대한 비판단 이런 거를 안 하게 됨으로써 삶에서 마음챙김을 하면은 비판단을 안 한다고요? 판단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을 하는 거죠. 옳다 그르다. 네, 네. 비판단을 안 하면 좋다,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아 죄송해요. 그만. 갑자기 헷갈렸어요. 왜 그러세요 저한테? 네, 비판단을 할 네네. 때. 네. 비판단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 음. 아니면 좋다 나쁘다 이런 판단만 많이 유보하게 되더라도 그게 그런 사람 주로 새로운 많은데 경험으로 주변에 받아들이게 돼요. 주변에 네. 많은데 동네 바보 형 이런. 아니 아기가 그럼- 생각났어요. 동네 예, 바보 형. 아기도 네. 그래요. 예. 애들은 아기도. 절대 네. 스트레스가 잘 네네.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너무 그 진실로 마음챙김- 받아들이시면 웃으라고 하는 얘긴데. 죄송해요 제가 여러 명이 동시에 말하면 못 네. 듣기 때문에 못 아, 들었어요. 비판단하시군요. 아 이런 거군요. 비수용이랄까? 아 그렇군요. 제가 그냥 이해가 튕겨 됩니다. 나가는군요. 네. 아. 근데 막상 그 이제 마음 챙김의 의미를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 익숙한 사람들은 아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구나라고 이제 머리로는 이해가 그렇죠. 될 것 네. 같아요. 경험한 사람은 직접 몸에 체화된 몸으로 익힌 상태를 느낄 텐데 한번 우리가 그 이거를 한번 해보는 거 어떤가요? 직접 이 방송을 듣는 분과 같이 이 마음 네. 챙김을 한번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죠. 네.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자, 그 혹시 그 내용을 혹시 안내를 아.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하는 방법을 안내를 지금 드릴 것 같은데 네. 이게 처음 이제 접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제가 드리는 안내가 네. 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 아, 우려는 들지만 네. 그냥 편안하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중간에서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 네. 불편하다든가 받아들이기 싫다는 마음이 생기면 그냥 그 상태에서 멈추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하는 방법대로 잠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도 직접 한번 해볼까요? 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는 이제 마음 챙김을 한다고 할 때는 자세가 있어요. 네, 근데 네. 제가 이 자세를 테스트를 해봤어요. 네. 마음 챙김을 하려고 했을 땐 예를 들어서 스님이 하는 이제 가부좌 자세라던가 아, 이 다리 꼬고 이렇게 예, 하는 거죠. 가부좌까지는 양다리를 포개는 가부좌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네. 가부좌는 아니지만 허리만 고추 세우시면 돼요. 음. 아니면 이제 누워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왜 꼭 이거를 똑바로 눕거나 똑바로 앉아야 되는 거지? 라는 의문점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삐뚤어 앉고 음. 그다음에 누웠을 때 옆으로 새우 모양으로 그렇죠. 웅크려 앉고는 네. 마음 챙김을 들어갔는데 네, 네. 여기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이완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왜 네. 마음 챙김을 할 때는 똑바로 앉거나 똑바로 네. 누우라고 했는지를 저는 이제 몸소 체험을 해서 네. 그 자세부터 처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다리는 가부좌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네. 양 다리를 똑바로 포개시면 됩니다. 무릎 네. 위에 네. 얹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의자에 앉으신다면 두 발이 바닥에만 닿으시면 되고요. 포기한다는 게 뭐죠? 이렇게 무릎을 똑바로 세우는 건가요? 붙이라는 얘기인가요? 의자에 앉으셨다면 네. 발바닥이 바닥에 닿으면 의자에 되고요. 앉았을 때는 발바닥 좌식에 닿게. 그러니까 네. 우리가 평상시 그냥 마룻바닥에 앉았다 그러면 네, 네. 다리를 쭉 필 수도 있고 뭐 무릎을 꿇으실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데 네. 허리가 고추설 수 있을 정도의 다리 자세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상태에서 허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 허리가 엉덩이 위에 딱 섰을 때의 편안한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됩니다. 편하지는 않은데요. 예, 힘든데요. 상상을 하실 힘들다고 그러면 허리가 제자리에 있는 건 아닌 걸 거예요. 제가 뭐 정신도 제자리 있지 않은데요. 네. 네. 그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상상하냐면 존 카바치 박사에 의하면 내가 좋아하는 산이 있다 그러면 내가 마치 그 산이 된 것 같은 모양을 상상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아, 자세를 똑바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숲속 아니면 바닷속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자기가 그 숲속의 한 가운데에 있다 또는 바닷속의 한 가운데에 있다. 그리고 내가 상상하는 빛이 양쪽에서 다 비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심호흡을 하게 되는데요. 맨 먼저 숨을 들이쉬게 됩니다. 배에서부터 숨이 올라오고요. 가슴이 차고 쇄골까지 숨을 크게 들이쉰 다음에 거꾸로 숨을 내쉬는데 쇄골부터 가슴부터 배까지 숨을 후 내쉬십시오. 다시 숨을 들이쉽니다. 배, 가슴, 쇄골 모든 불편한 감정을 내려놓습니다. 쇄골, 가슴, 배. 한 번만 더 들으시겠습니다. 배, 가슴, 쇄골, 쇄골, 가슴, 배. 이 상태에서 이제는 천천히 본인이 평상시 숨을 쉬듯이 숨을 쉬기 시작하십니다. 숨을 쉬시면서 본인의 숨 쉬는 모습이 어떻구나 하고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내 코끝을 통해서 시원한 바람이 들어가고 내 코끝을 통해서 다시 바람이 새어나갑니다. 바람이 들어가고 바람이 나갑니다. 바람이 들어가고 바람이 나갑니다. 들이쉬고 내쉽니다. 어떠한 판단도 하지 마시고요. 자신의 숨을 쉬고 있다고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이런 모양으로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나는 편안하게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본인의 속도를 따라가서 숨을 쉬시되 이렇게 처음 숨을 쉬시는 분은 갑자기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숨 쉬는 것에 의식을 내려놓으십시오.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다면 귀를 열어보세요. 주변에 들리는 소리를 잘 감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목소리를 들으셔도 되고요. 창밖에 들리는 자동차 소리, 그릇이 달그락거리는 소리, 텔레비에서 윙윙거리는 소리, 아무 판단을 하지 않고 지금 내 귀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잠깐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숨을 알아차리면서 3번만 자신의 숨을 들여보겠습니다. 들이쉬고
내쉽니다. 들이쉬고 내쉽니다. 들이쉬고 내쉽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네, 지금까지 아주 간단하게 저희가 마음 챙김을 해봤고요. 네. 이게 만약에 마음 챙김을 내가 비판단적으로 하셨다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첫 번째는 차분히 가라앉아요. 이렇게 안내를 하는 저 또한 목소리가 점점 가라앉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시작하기 전보다 가라앉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마음 챙김에 성공하신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되겠어요. 네. 네. 갑자기 방송하기 싫어지네. 근데 이제 막상 이렇게 마음 챙김을 해 보니까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심리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네. 또 뭐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많은 정서적인 어려움 또는 너무 많은 생각들 때문에 네. 몸이 괴로울 정도로 우리가 힘들어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마음 안에 빠져 있거나 그렇죠. 네. 마음 안에 빠져 있거나 그렇죠, 또는 그렇죠. 너무 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 빙빙빙 도는 회피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 오늘 이제 함께하는 이 마음 챙김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객관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좀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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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실제로 모래알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네. 갑자기 욱하는 순간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순간 많이 네. 오죠. 그런데 이제 뭐 지금 한 것처럼 네. 사실은 이렇게 하기는 힘들지 않아요? 네. 사무실에서 이러고 있으면 제가- 오히려 더 욕먹지 않습니까? 맞아요, 제가 요새 맞아요. 쓰는 방법은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명상을 하지 않더라도 잠깐 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있는데 네. 그냥 만약에 어제도 야근을 오래 했는데 네. 또 오늘 5시에 불러서 아. 내일까지 일을 하라고 합니다. 꼭 그런 사람들이 5시. 있어요, 진짜. 아, 듣기만 해도 그 화가 시간이 있죠. 예, 5시. 집에 가지 네, 말라는 네. 거죠. 그거. 격하게 네, 공감됩니다. 그러면 못해도 이제 PT 한 화가 10장 나요. 정도 되는 네. 거. 근데 딱히 네. 그 원망의 대상이 없는 거죠. 팀장님도 오더를 누군가에 그러긴 그렇죠. 하죠. 네. 아우, 역시 그걸 또 이해해 주시네. 누구한테 받았겠지. 근데 그 맞아요. 누구는 제 누굽니까 마음- 도대체? 이제 제 마음은 이제 분노가 이렇게 슬슬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근데 그렇죠. 사실은 그 전엔 그걸 몰랐어요. 왜냐면 그게 훨씬 분노가 빨리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아, 예. 집에 못 간다는 거 뭐 음. 이렇게 막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 막 음. 온갖 감정이 막 밀고 네,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마음 챙김을 알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딱 스탑 한 번을 해요. 스탑. 스탑하고 음. 내가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있지? 네. 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생각에 지금 어떤 생각의 흐름을 가지고 생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네. 그러면 여기서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네. 잔업을 해야 되는 게 너무 화가 나려고 하는 감정이 생기는구나. 이걸 좀 네. 세세하게 감정들을 좀 분류를 하고 네. 화가 나니까 좀 땀이 나는 것 같네. 이렇게 네. 좀 감각들도 분류를 네. 따로 좀 해봐요. 네. 그러면은 그게 갑자기 그거 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네. 그 감정이 좀 가라앉거든요. 우리 그래서 그게 도움이 많이 돼요. 모렐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게 네. 이렇게 절차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자동적으로 되시는 네, 거잖아요. 원래는 자동적으로 확 지나가죠. 네. 존경스러워요. 자동적으로 되시는데 사실 이게 이제 연습하고 인지치료라고 해요. 네. CBT라는 심리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보면 사고 기록지라고 해서 양식 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때 드러난 나의 생각, 네, 감정 그리고 신체적인 어떤 모습들 맞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해석 네, 그런 것들을 직접 작성하면서 하는데 이거는 이제 모리알님께서는 마음 챙김을 통해서 이것이 자동적으로 훈련이 되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인지 치료랑 다른 거는 그것도 공부를 해봤는데 네. 그건 생각의 오류를 이제 점검해서 맞습니다. 잡아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네. 마음 챙김 자체는 그냥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 음. 이제 여기까지만 해도 마음 챙김이니까 그거만으로도 훨씬 좀 감정을 좀 내가 알게 되는 거에 도움이 그렇죠.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 직장인을 위한 마음 챙김 팁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눈을 감고 잠깐을 있기가 눈치가 보이고 내 그렇죠. 마음이 네, 불편해서 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제가 맞죠 그냥. 너 자냐? 뭐 이러고. 아니면 본인이 불편해요. 일단 맞아요. 남들이 날 쳐다보는 것 그렇죠. 같고 네.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부터 실행하는 방법은요. 화장실에 갑니다. 아, 화장실에 가서 네. 10분간을 마음 챙김을 하는데요. 네. 여기에는 또 팁이 있습니다. 화장실 가서 10분 동안 화장실 가는 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마음 챙김을 하다 보면 초보자인 경우엔
보통 2분 안에 다른 생각이 올라와요. 그럼 네.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일을 하다 말고 왔으면 해야 될 일이 생각이 나요. 네. 아니면 기분이 나빠 있었으면 그 일에 빠지게 되는데 그렇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팁으로는 제가 타이머를 2분을 맞춰놔요. 아, 2분을 맞춰놓다가 타임이 딱 울리면 그때 정신이 바짝 들어요. 네. 네. 대부분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음 챙김을 하는데 해야 네. 되는데 그러면 그때 스탑 버튼을 딱 누르고 내가 다른 생각을 했구나. 다시 마음 챙김 2분 다시 알람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10분 동안에 딴 생각하는 걸 적어도 2분의 폭으로 줄여갈 수는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점점 하니까 저도 이제 2분에서 3분으로는 넘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2시간에 한 번 정도는 아니면 불편한 마음이 올라갔을 때는 화장실에 10분을 이용하시고 네. 10분을 계속 가지 마시고 끊어서 한번 해보시면 네. 저의 경우는 상당히 효과를 봤던 것 같습니다. 역시 화장실은 끊어서 가야죠. 뭔가 더 명료해지는 느낌이네요. 네. 마음 그 챙김을 하는 좀 이렇게 입장에서. 좋은 회사여야 되겠어요. 그 화장실이 좀 깨끗한. 네. 그 네. 참으려 그러면 마음 챙기려고 하는데 냄새가 일단은 환경이 스며서 중요하니까. 오면은 그렇겠네요. 다 깨지죠, 그냥 산통 다 깨진 겁니다. 예. 예. 근데 일단은 내가 화났을 때 음. 그거에 휩쓸리지 않고 멈춤 아까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그 순간에 딱 정지를 해서 더 이상 사고를 확장시키지 않고 딱 알아차림을 그 순간에만 하더라도 화가 막 이렇게 치솟던 게 이 어. 정도까지는 아니라 한 이 정도까지 가다가 멈출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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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는데 막상 마음 챙김에 좀 익숙해지시면 현재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계속 들여다보게 네. 되잖아요. 네. 근데 막상 지하철 딱 탔는데 우리가 이게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앞에서 어떤 할머니가 다가오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할머니가 다가온다. 나는 동공이 확대가 된다. 심장이 두근두근 뛴다. 어떡하지? 라고 마음 챙김할 게 아니라 네. 바로 음. 일어나서 네.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 또한 네. 사실 진짜 우리가 마음 챙김을 하는 이유, 음. 행동하기 그렇죠. 위해서 네. 우리가 마음 챙김을 한다는 그렇죠. 것을 네. 우리가 좀 알고 얘기를 하면 더 그러네요. 이것을 예.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걸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행동하기 위해서 네. 결국 마음 챙김 하는 거다. 네, 네. 맞습니다. 너무 저도 좋네요. 마음 챙김은 행동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는 행동으로서 행동을 해야지만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뭐 물론 마음 챙겨가지고 내 스스로 편안해지는 것도 좋지만 그거에서 더 한 발짝 나간다면 이제 행동으로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마음 챙김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고 네. 그게 퍼지다 보면은 사회적으로도 이제 퍼져나갈 수 있는 긍정적인 기운이 퍼져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모든 분들이 마음 챙김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뭐 이거 스타트업 네. 엑셀레이터로서 특히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요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예,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그렇게 빨리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 첫 번째로 꿈에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꿈이 아까 말씀하셨던 행동으로 움직이냐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마음 챙김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 챙김을 해서 내 마음을 바라보고 객관화시켜야 되죠. 그 객관화는 저는 양심에 근간을 둔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 양심에 빗대어서 내 꿈이 모두를 위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뭐 답은 다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거기서 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이런 걸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이 네. 당연히 내가 좋으면 타인도 좋은 거고 타인이 좋으면 나도 좋은 거고 뭐 여기가 바로 시작이지 않을까. 뭐 앞으로 이런 얘기는 쭉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레파토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네. 여기서 끊겠습니다. 아, 네. 아까 화장실도 끊어서 가시듯이 네, 저도 끊어서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심리치료사, 네. 특히 이제 사이코 드라마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마음 챙김을 하고 행동한다는 건 제일 좀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심리는 결국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네.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답답해 있다 음. 또는 슬퍼해 있다. 그것을 마음 챙김으로 알고 직접 내가 못했던 것을 해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음 챙김을 통해서 음. 알고 그것을 행위로 한다는 거 참 네.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심리극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마음을 꺼내서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객관화시켜서 다시 나한테 집어넣는. 네, 예.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음. 좀 들여다보는 거죠. 예, 흔히 우리가 이제 사이코 드라마라 그러면서 그건 뭐 병원 치료에서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군요. 객관화시키는 나. 그렇죠. 네. 결국에는 자신의 마음속에 빠져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네. 네. 네, 마음 챙김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를 좀 떨어져서 좀 이렇게 바라보듯이 네. 심리극에서는 미러링이라는 거울 기법을 통해서 네. 자기 마음을 좀 떨어져서 네. 관조
좀 들여다보는 작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의 작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옛날에 네, 있었던 어떤 부정적인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꺼내서 다시 보고서 집어넣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마음 챙김이랑도 공통점이 있는 게 마음 챙김은 이제 그게 과거가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다시 그게 막 생각이 굴러가기 전에 그거를 꺼내서 보고서 다시 집어넣는 네. 이런 걸로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우울한 사람들은 자꾸 과거에 빠져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불안한 사람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초조해하죠. 네. 네, 네. 그래서 마음 챙김이나 또는 심리극은 결국 히어앤 나우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조금 바라보게 좀 보는 예. 작업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지금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맞습니다. 어느 책에서 봤는데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마음 챙김을 하면서 지금 현재 이 상태 또는 내 상황, 뭐 그다음에 내가 선택해야 될 것, 항상 그 지금에 더 충실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참 마음 챙김이 많은 도움을 줄 것 같고요. 네. 이제 앞으로 이제 팟캐스트 마음 챙김, 네 마음을 챙겨봐를 계속 할 건데 네, 네. 앞으로 좀 기대되는 거 또는 각자 원하는 것들 좀 얘기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여기서 댓글들도 올라올 것 같고 네. 제가 이제 페이스북이나 팟캐스트에 뭐 당연히 올라갈 거고요. 예, 팟빵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하면 이제 댓글들이 올라오겠죠. 예, 그 댓글들에 맞춰서 그 시츄에이션에 맞는 네. 이야기들을 우리가 또 엮어갈 그럼 재밌을 것 거로 같아요. 생각합니다. 네, 예, 네. 그러면 그 질문들을 저는 이럴 때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마음 챙김을 해야 될지 몰라요라는 네. 얘기라든지 뭐 그 얘기를 들으면 저희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은 경험담을 얘기해 주셔도 좋고 네. 또는 루카님께서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우리 배 선생님께서는 그거는 이제 심리학적으로 얘기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건강심리학에서는 또 우리 뭐셨죠? 네. 차맹님. 차맹님께서 안 어울리나요? 아니요 제가 기억력이 좀 처음이라. 짧아서요 죄송합니다. 네. 아, 웃겨. 비판단하고 있었어요. 네. 너무 오버했어. 네, 우리 차밍님께서 또 이제 건강심리학을 하셨으니까 그거 또 연결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제가 많이 생각해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스스로 저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배울 것 같아요. 네. 예, 저도 뭐 강의나 이렇게 하면서 더 많이 배우니까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제가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댓글들을 좀 달아주시면 다 맞춰드립니다. 우리는. 네. 예, 우리 댓글들을. 차맹님도 어떤 걸 좀 기대하시는지 앞으로 궁금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연구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연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네. 제가 연구하는 방향이 이제 다마님이랑 말씀을 많이 나누면서 굉장히 사회적인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심리학이니까 되게 마음의 내면적인 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다루다가 네, 이제 저희 최종적으로 제가 결과로서 이렇게 도출하고 싶은 게 네, 이제 네. 사회적인 거를 꺼내 와서 그 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도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네. 들고요.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편안하게 마음 챙김을 적용시키는 방법이나 뭐 이런 거를 우리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은 또 서로 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저는 거의 뭐 이 마음챙김 많이 하다 보니까 거의 영혼을 여기서 꺼내가지고요 말립니다 이렇게. 말려요. 네, 말려요. 예, 말려서 다시 집어넣죠. 목말라서 한번 지금. 계속 말려볼까요? 네. 농담인데 진담을 받아주시는 이 분위기는 어떻게 해야 받아야죠. 될지. 네, 던지면 받고. 네? 좀 제발 농담으로 받아주세요. 비판도 하지 마시고요. 네. 네. 그리고 너무나 마음챙김을 이거 어렵네. 심상화를 하고 네. 있었어요. 그림을 막 뭔 머릿속으로. 소리지? 네. 저는 청소기 필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얼굴이 자, 연락네.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까요? 네, 모래알님. 네. 네. 모래알님은 좀 어떤 기대가 있으신지.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한 게 또 생각이네. 생각은 내가 아니다. 이 아. 말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마음챙김 네.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생각이 되게 많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네. 되게 생각 많은 편이고. 그래서 그 생각에 잘 빠져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에 빠져 있다 보면 사실 현재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맞아요. 네. 어렵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통해서 현재로 계속 돌아오는 법 이거를 음. 계속 공부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지금, now. 그렇죠. 네, 그렇죠. 특히 네. 직장인의 어떤 대변을 좀
네. 해주시면 더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아직 직장의 스트레스가 안 풀리신 건 아니죠? 오시면서 마음 챙김을 많이 하고 오셨을 텐데, 그렇죠? 네. 그렇죠. 그쪽 회사 좀 긴가 봐요. 좀 이렇게 진득하게 얼굴이 기억하는. 나간다면서요. 화내시는 것 같아요. 얼굴이 나간다면서. 개인정보를 말을 파내지 마세요. 아 그러네요. 예. 모자이크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루카님도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마음 챙김이나 명상을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은 감히 이제 시작하시려는 네. 분에 대한 도움을 많이 제가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도움을 받고 싶어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수운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마음 챙김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이 됐는지에 대한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이게 되게 명료해야 받아들일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너무 신비적으로 간다던가 뭐 돈은 아십니까라고 네. 오해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근데 이게 한 5년 전부터 뇌를 이제 뇌과학이라는 게 시작이 되면서부터 내가 화내는 부분의 뇌나 이런 것들의 위치들을 다 찾기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명상을 할 때에 뇌의 어느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지가 다 데이터들로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사례들을 소개를 시켜드려서 객관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싶고요. 두 네. 번째는 이제 저처럼 명상을 처음 시작할 때의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은지 했던 방법들, 뭐가 어려운 건지 네. 궁금했던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겠네요. 네. 네. 뇌과학까지 넘어갔습니다. 좀 훨씬 더 좀 네.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어떤 마음 챙김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들어요. 네. 뭐 바톤을 이어받아서 저는 일단은 심리치료사로서 사실 심리치료사가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음을 잘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아침에 이렇게 뭐 밥을 이렇게 해주셨던 기억들 다 있잖아요. 네, 네. 따뜻한 밥, 맛있는 반찬. 근데 이제 그런 맛있는 반찬도 본인이 그런 맛을 잘 느낄 수 있어야 그 맛에 대한 기억이 우리 마음에 잘 그렇죠. 남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치료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잘 돌보려면 자신의 마음 상태가 소진되지 않는 상태가 네. 잘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네. 저도 이 팟캐스트를 하면서 심리치료사가 자기 마음을 잘 돌보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 마음 챙김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네. 제 경험을 통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팟캐스트 앞으로 진행하면서 어떤 마음들을 생각하고 또 느끼시는지를 좀 얘기를 했고요. 네, 네. 또 우리가 이 첫 번째 시간이니까 또 이걸 하면서 오늘 어땠는지 얘기하고 마무리를 좀 지면 어떨까 싶어요. 네, 네. 마무리 한 마디씩 네. 하시면 좋겠네요. 먼저 우리 이번에 거꾸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네, 네. 이번에는 우리 루카님. 네. 루카님은 오늘 함께 하시면서 처음 방송이니까 네. 좀 떨리시기도 하셨을 텐데 좀 네. 어떠셨나요? 아무 준비 없이 사실은 저희가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저희가 이제 되게 많이 준비를 하고 사전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시작하신 걸로 알겠지만 저희는 지금 시작하기 딱 5분 전에 다 도착을 하셔서 지금 마이크 온과 함께 지금 시작을 마이크온이 아니야 마인드온이에요. 아니요 마이크가 마이크 온. 죄송합니다. 본인 홍보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PPL을. 마이크가 온되자마자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는 걱정이 사실은 됐었고 우리가 어떤 얘기들을 펼쳐나갈지 걱정이 됐는데 지금 끝나는 시점에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그래도 편안하게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서 그렇죠. 네. 너무 좋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너무 많이 기대가 돼요. 많은 네.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제가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너무너무 많이 기대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모래알님. 네, 저도 제가 5분 전에 도착해서 너무 죄송한데 멀어가지고 근데 네, 아무튼 다음에는 좀 더 준비를 좀 더 많이 해오고 그리고 좀 제가 직장인으로서 조금씩 나눌 수 있는 사례들을 좀 발굴을 더 해와야겠다. 주변인들한테도 또 물어보고. 네. 아니 직장인들이 댓글 제일 많이 올릴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네, 아무래도 뭐 스트레스 제일 많이 많이 받으니까요. 달아주세요. 네, 애기 엄마들도 달아주세요.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차맹님. 네, 저도 또한 5분 전에 도착을 해가지고 네. 부랴부랴 앉자마자 시작을 했을 때에는 되게 불안하고 뭐 이것도 목소리 떨리고 그 연습했을 때 문장 이렇게 길어지면서 만연체가 나왔었는데 네. 또 이렇게 될까봐 되게 걱정이 됐었습니다. 네. 한번 끊어줘야 돼요. 자연스러워요. 특히 이 마이크 이런 거 보면서 이런 세팅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긴장되는 거예요.
그런 좀 약간 무대 공포증 원래 좀 있어가지고 네. 그랬는데 뭐 해보니까는 이렇게 음. 편안한 분위기에서 잘 진행이 음. 된 것 같고 음. 다만 조금 덥네요. 아 덥죠. 에어컨이 네. 없나요? 우리가 그만큼 열정적이란 거 네, 아닐까요? 네. 녹음실은 에어컨을 틀게 되면 이게 잡음이 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울리죠. 네. 그렇군요. 다음에는 이제 좀 그냥 네. 이렇게 시원한 거 앞으로 점점 더워질 텐데. 소대시란다. 민소매 옷 좀 네. 입으시고 네. 네. 죄송합니다 일본 말을 해서 아 네네. 제가 촌사람이라서 네, 또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까요? 네네네. 넘어가시죠. 우리 끝났습니까? 네. 모르겠어요. 우리 다마님. 네, 방송 처음 시작하는데 거의 뭐 3분 내에 다들 적응하시는 거 보고 역시 대단하신 분들이다 네, 생각했습니다. 뭐 다음 시간엔 많은 질문들로 그 질문들을 풀이하는 이야기들을 하면 서로 좀 같이 공감하면서 이야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전문가들이 많이 계셔서 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한 가지 제가 농담을 하면 비판단 하지 마시고요. 농담으로 그냥 받아들여 주시기 바로바로 바랍니다. 반응이 돼야지. 너무 반응이 안 나오니까 한 사람이 네. 되게 얼굴이 낯이 붉어집니다. 다시 네. 다음에 할 말 생각하고 네. 있어요. 이게 뭔 소리지? 아직 처음이니까요. 네, 그냥 재미없으면 재미없다 해주셔도 되는데요. 비판단을 하지 안 마시기 들어버렸어. 바랍니다. 네. 바로바로 알아차림이 되고 이게 재미없으면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라고 얘기해 그만하세요. 주시면 청취자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바로바로 리액션 네. 해주시면 그만하세요. 까딱 잘못하면 우리 방송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종교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약간은 그 일부러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그렇게 방송을 좀 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방송이잖아요. 첫 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참 설레고 또 기분이 좋고 또 하루 할 때 하루를 마감을 할 때 무엇인가 이렇게 기분이 전환되는 활동을 한다는 것은 참 그렇죠. 기쁜 네. 것 같아요. 네. 예, 기쁜 순간을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네. 네. 예.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또 만나 뵙고요. 많은 댓글들 바라면서 우리 인사를 한번 해보시죠. 네. 그러면 또 한번 외쳐주시면 저희가 합창을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박수 치나요? 끝나고 박수 쳐야죠. 그럼 조용히 나갈까요, 그냥? 그냥 하면 되죠? 네. 네. 네 마음을 챙겨봐. 네, 수고했습니다.